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 김태희 원장님께 자궁질환에 대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저는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증상은 따로 없어요.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이제 보통 증세가 있으면은 이제 제일 흔한 증세가 출혈이고요. 증세가 있으면 한번 꼭 치료를 고려해 보는데요. 이제 자궁 근종이 이제 의외로 우리가 흔하게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이제 많이 진단을 받는데 근종이 있다. 처음에는 이제 증세가 없고 크기가 작을 때는 이제 치료 안 하고 경과만 봅니다. 그러다가 한 5cm 이상 커지게 되면은 좀 치료를 할까 조금 이제 고려하기 시작하고요. 단지 어떤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환자분 나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폐경이 다가왔다, 한 5cm다. 그럼 좀 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폐경이 된 다음에는 자궁 근종이 커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한 5cm다. 최근에 보니까 계속 커지고 있다. 이제 그때 한번 치료를 갖다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기도 합니다. 말인즉 이제 딱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한 5cm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번 치료할까 고민합니다. 거대 근종, 다발성 근종으로 하이프 치료가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꼭 불가능하다는 아니고요. 이제 산부인과 학회에서 권고하는 거 보니까 한 11cm 넘어가는 거대 근종은 웬만하면 하이프를 갖다가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종이 너무 클 때 또는 다발성일 때 그때 하이프 단독으로 치료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제 많은 열 에너지를 갖다가 계속 쏘였을 때 이제 주변 장기에 열이 전달돼서 조금 위험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너무 클 때 이제 그런 큰 근종들은 혈류가 좀 많이 흐를 경우가 많아요. 이게 비유하자면 마른 장작은 잘 타는데 이제 우리가 좀 젖은 장작은 안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혈류가 강할 때 이제 근종이 클 때는 하이프 치료가 이제 안 됩니다. 근종이 이제 하이프 열 에너지에 반응을 잘 안 해서 치료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이프 단독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하이프 직전에 좀 부분 색존술을 걸어서 혈류를 좀 줄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자궁 성근장이 있는데 수술은 무서워요. 그러다가 미레나 추천을 받았어요. 미레나 시술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수술이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자궁 성근증이 있을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 출혈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통증 심한 분들은 이제 응급실까지 가서 약을 맞을 정도로 심하고요.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할 때는 이제 빈혈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성근증이 있을 때 보통은 치료를 갖다가 많이 고민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아기 낳고 다 나았을 때는 이제 자궁 적출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좀 나이가 이제 젊고 또는 임신 계획이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자궁 적출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딱 부러진 치료법 없이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 경우가 좀 많습니다. 미레나 같은 경우는 우선 시도해볼만 하고요. 원래 이제 피임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그 자궁 내막에 삽입하는 이제 기구고요. 거기 원통형 그 플라스틱 실린더에서 그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조금씩 이제 나와서 이제 에스트로겐을 좀 억제해서 이제 성근증 증세를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이게 성근증 치료가 요걸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근증이 자궁에 붙는 병이기 때문에 요 이물질을 삽입했을 때 이제 오히려 내막을 많이 찔러서 오히려 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오히려 부정출혈이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생리할 때 쏙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효과가 또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편하게 한번 시도는 해볼 수는 있지만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성근증이 너무 크다. 한 5cm, 6cm 이상 막 크다. 그때는 미레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하이프, 이제 초음파 열로 거기를 괴사시키는 거, 그 치료법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프는 이제 근치적으로 이제 성근증 병변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이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어쩌면 성근증의 제일 첫 번째 치료법을 한번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과 자궁 내막 증식증은 같은 질병인가요? 이게 한국말로 돼 있어가지고 가끔 우리 헷갈리는데 영어로는 좀 전혀 다른 이제 말인데요.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은 이제 가끔 보다 보면요. 자궁 내막이 좀 비정상적으로 좀 두꺼워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부정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초음파를 봤을 때 자궁 내막이 많이 두꺼워져 있네 하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궁 내막 증식증은 치료법이 우선은 한번 섭파 수술 많이 해봐요. 그걸 끌어내 가지고 조직 검사도 해보고 혹시나 뭐 이상한 병, 뭐 자궁 내막암 같은 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요. 별 게 없다면 뭐 이제 호르몬 치료로 잘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증. 우리가 이제 자궁을 보면은 이제 겉에는 이 자궁 근육층이 있고요. 안에 제일 중심부엔 자궁 내막층이 있고요. 자궁 내막층은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제 생리 직전까지 두꺼워졌다가 생리 때 이제 벗겨져 나가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곳이고요. 이제 나중에 임신하게 될 땐 거기에 착상하게 되는 곳입니다. 자궁 내막세포는 자궁 내막층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갖다 벗어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간혹 가다 그 자리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 벗어나서 복강내, 주로 난소에 많이 가고요. 그럼 방광, 흑막까지 가는 좀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복강 안에 그렇게 자궁 내막세포가 이렇게 가서 착상하는 병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심한 통증, 이제 일상생활 어려울 정도의 어떤 통증 때문에 좀 많이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복강경 수술을 제일 먼저 많이 고민을 해보고요.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호르몬 치료 가지고 좀 버텨보는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궁 내막증이랑 자궁 내막 증식증은 이름은 비슷한데 좀 전혀 다른 병입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그러면 2편에서 만나요. 안녕!